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입니다. 최근에 이 빌라 광풍이 불면서 네. 또 이제 재개발 또 광풍이 부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에 재개발이 60개씩 지정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사는 지역, 그러니까 재개발로 지정된 지역은 빌라가 너무 비싸. 그렇죠. 최소 가격이 7억부터 출발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 네. 한 3억대에서 5억대 정도에 앞으로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빌라를 많이 산단 말이에요. 네, 뭐 용산 같은 네, 경우도 그렇고 한강변도 그렇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특히 은평구도 굉장히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사는데 이게 나중에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 사는 빌라 중에도 개발될 가능성은 네. 실제로 한 20-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건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나머지 7-80%는 이제 개발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되더라도 좀 늦게 되든. 그죠? 네. 그리고 실제로 개발이 안 되더라도 개발될 수 있다라는 플래카드 정도는 붙을 정도 환경이 된다면 그렇죠. 한 1~2억은 뛰니까 네. 확실히 수익을 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라도 가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도 또 못 갈 빌라 지역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개발될 수 있는 지역 네. 또는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어찌 보면 개발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으로도 가격은 많이 뛰니까.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 몇 년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이 네. 그 전문가가 우리 김꼰대님 아십니까? 왜 그 전문가가 어떻게 했는데요? 예, 전문가가 네. 추천을 한 거예요. 네. 마포 성산동에 있는 네. 빌라를 사면 네. 이 지역은 확실하게 재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이거 두면 나중에 네. 아파트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런가요? 왜냐면 이게 개발될지 안 될지 아까 30%밖에 안 되는데 네. 개발이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한 장소에서 15년 가까이를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네. 계속 15년 전에 분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럼 그렇게 그렇죠. 했다가는 제가 사무실 운영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저는 안 네. 하고 네. 저는 개발이 될 가능성과 되지 않았을 때도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걸 같이 말씀드려요. 항상.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는 이 유튜브나 이런 부동산 시장 안에서 네. 보면 네. 그렇게 여기는 무조건 됩니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개발될 수도 있지만 안 됐을 때 가치를 더 따져보고 그렇죠. 그러고 매수하는 그런 좀 약간 현명한 맞습니다.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는. 네. 그 부분 조금 약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아직 개발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네. 이제 기다리면 어떨까.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꼰대님께서 네. 그러면 뭐 개발된 지역은 그렇지만 그렇죠. 개발될 지역과 개발되지 않을 지역 네.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실 거죠? 네, 영상 보시고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일단은 그 개발될 지역의 빌라와 네. 개발되지 않을 지역의 빌라. 네. 그러니까 빌라 사는 법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영상 보기 전에 먼저 그거 할까요? 먼저 판사하면서 알려주시죠. 네. 자, 그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우리 김꼰대님이 제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봐주세요. 반짝반짝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빌라라고 한다면 세 가지 정도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개발로 지정이 된 곳 있죠. 여기는 이제 이미 재개발이 스타트 됐고 뭐 프리미엄도 상당히 많이 고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정된 네. 지역 중에서 네. 어느 정도 단계 이상으로 사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저는 어쨌든 조합 설립 인가 이유는 돼야 그래도 이 단계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원체 많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조합 설립 이후 정도 넘어가면 어지간해서는 안전하다. 예,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예전에는 조합 설립 이전 이유가 돼야지 네. 안전하고 그 전에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높은 피를 주고 사면 굉장히 마이너스로 생각했는데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워낙 부족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추진위 단계, 네. 그러니까 추진위 단계만 되더라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서울시에서 당장 예전처럼 네. 재개발을 다시 취소하는 상황은 안 생기지 않을까. 최소 앞으로 6-7년간은. 네. 왜냐면 6-7년간은 집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저는 조합 설립 이후에 사는 게 안전하다고 하시는 전문가도 많아요. 네네. 뭐 이권에도 그렇지만. 네네. 근데 저는 추진위 단계만 되더라도 네. 저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조금 약간 제 의견일 뿐이니까 네. 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사실은 저 가격 문제가 분명히 네, 따라갈 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시청자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발이 될 지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빌라가 이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춘 곳이 있고,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그렇죠. 네. 될 가능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네. 가능성.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될 지역이 아닌 거죠. 될 가능성이 없는 것. 될 가능성이 아예 낮은 이런 지역에 있는 빌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재개발 지정된 건 빼고요. 그렇죠. 앞으로 네. 재개발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될 수 없는지 이 두 가지를 놓고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네. 이거를 네. 뭐 노후도다, 접도율이다, 뭐 여러 가지 어렵게 얘기하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 그거 잘 이해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네. 일단 노후도라는 건 어떻게 씌울 수가 없네요. 일단 첫 번째는 노후가 많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일단, 동네가 소방차가 들어오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동네가 되고 차 두 대도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동네 골목이 좁거나 주변에 노후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좀 노후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적어도 첫 번째로는 노후도 요건이 좀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네. 아, 낡았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뭐 빨간 낡았네. 벽돌집도 많고. 뭐 67%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 그렇죠. 그냥 낡았네. 아,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네. 노후도가 지금 안 돼도 네. 5년 있다 돼도 되잖아요. 아, 그럼요. 5년 뒤, 10년 뒤에도 10년 뒤에 돼도 돼. 왜냐면 네. 아파트 값은 비싸니까. 맞아요. 10년 뒤에 아파트를 지어도 충분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노후도 그러니까 낡았네. 네. 너무 무진장 새거만 아니면 되네. 뭐 이런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낡았네에서 네. 우리 좀 전에 김꼰대님도 5년 뒤, 10년 뒤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까지 끌고 갔을 때 이 지역의 집값이 비싸지 않으면 아파트 값이 새 아파트의 값이 비싸지 않다라고 한다면 보통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마포나 이런 지역 오늘 얘기를 하지만 이 마포 같은 지역들도 거의 외곽 쪽에 있는 상암 쪽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15억대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마포에서 공덕이라고 하면 뭐 20억대 하니까 굉장히 아파트 값이 높겠지만 적어도 한 15억대 이상 정도는 돼야 그래도 우리가 한 5년이나 10년 이상 기다려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지금까지 우리가 뭐 경기도나 이런 데도 노후도가 네. 높은 데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가 개발이 안 된 이유가 네. 아파트가 쌌거든요. 맞습니다. 뭐 한 6, 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사비가 5억이야. 그럼 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안 그렇죠. 되는데 이제는 아파트 값이 네. 최소 얼마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네. 공사비보다 개발 이익이 훨씬 더 크니까 그렇죠. 이제 개발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 마지노선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보면 될까요? 우리가 그전에도 이런 얘기들을 해왔지만 지금 여러 가지 공사비까지 계산했을 때 대략 한 12억 정도라고 우리가 그전에도 타협을 보지 네, 않았습니까? 12억 정도. 네. 근데 15억 정도면 굉장히 안전한 거고. 그렇죠. 남는 돈이 더 많다라는 근데 거죠. 만약에 25억이면 아유 이거 땡큐죠. 강남이나 뭐 방배동이나 이런 데 25억이면 그것도 그렇죠. 훨씬 더 안전한 거죠. 이런 지역들은 1000세대급이 안 나오더라도 나홀로 아파트 뭐 50세대 100세대짜리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죠. 강남은 100세대만 하더라도 뭐 20억 이상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또 개발될 수가 있는 그쵸. 거네요. 네. 그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네. 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 시청자분은 이 될 지역,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안 될 가능성이 낮은 지역들이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노후도가 거의 새 건물들이 거의 반짝반짝하게 많고 내 그다음- 눈에 보였을 때. 그렇죠. 내 네, 눈에 봤을 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역의 새 아파트 값도 그냥 분양도 그냥 어렵게 되는 지역들이라든지 새 아파트 가격이 낮으면. 낮은 지역들 아.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경기도 뭐 GTX 주변 지역도 있잖아요. 네. 뭐 인천이라든지 네네. 뭐 의정부나 이런 지역도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지금은 GTX가 들어선다 바람이 불어서 아파트 가격이 10억 이상이 간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게 나중에 좀 바람이 꺼져서 네. 한 7, 8억대로 조정이 된다면 왜냐면 GTX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사람이 기다리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신도시에 아파트가 공급 많이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또 재개발 자체도 취소될 수가 있어요. 아파트 그치. 가격이 낮으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 좀 약간 투자금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지 말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리스크를 확실히 알고 네. 그리고 투자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두 가지네요. 네. 너무 반짝반짝 내 눈에 반짝반짝 빛나면 그렇죠. 안 되고 두 번째 아파트 가격이 높은 금액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맞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좀 위험하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좀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되게 쉽게 네. 그건 알아서 설명해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러면 우리 성산동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방송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보면은 지금 이제 빌라를 한 4년 정도 되셨다고요? 네. 지금 이 빌라가 그럼 연식이 4년 정도 된 건가요? 네. 거기가 신축으로 해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아, 신축으로요? 네네. 이 위쪽으로는 가재울 뉴타운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네. 이 왼쪽으로는 이제 상암이 있고 이 위쪽으로는 수색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주변 일대는 여기 빼고 나서 거의 다 새 아파트들이죠? 물론 상암이 좀 그렇죠. 연식이 되긴 했지만 네네. 주변에 여기는 가재울도 새 아파트, 위쪽으로 네네. 수색도 전부 새 아파트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성산시형도 지금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단지다 보니까 앞으로 새 아파트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노후가 많이 돼 있는 지역이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아, 네.
표시를 해놓은 게 뭐냐면 역세권에서 500m 거리를 표시한 거거든요. 네. 이 역세권의 500m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조건에 500m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 여기에 더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이라는 것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향후에 내가 여기서 계속 보유를 했을 때 재개발될 가능성은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역세권 개발도 되고 이런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한 10년 정도를 내다봤을 때 10년 안에 이 지역들이 노후도 여건들이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여기도 충분히 재개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또 도로 여건들도 좋기 때문에 여기는 또 가로주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야, 이 지역이 엄청나게 좋은 지역이고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해서 막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 이 안에서도 우리 시청자분이 선택을 하시는 주택들은 너무 노후된 아직 재개발이 되거나 안 되거나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너무 작은 원룸 쪽으로 선택을 하신다라든지 안 그러면 너무 오래된 노후 빌라들을 선택을 하시면 나중에 내가 재개발이 안 됐을 경우에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하신 다음에 지금 뭐 투자가 들어가시더라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축에 속하는 그 빌라고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사놓고 미래가치도 있으니까 좀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 이프님. 그러면 우리 성산동 요 지역은 네. 일단은 우리 아까 첫 번째 봤던 네. 노후도는 어느 정도 나와준다는 네, 얘기고 맞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네.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네. 여기저기 뭐 가지올도 그렇고 성산도 그렇고 새 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럼 두 가지 요건을 일단 다 갖춰서 네. 개발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네. 개발된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개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는 그런 지역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님이 무조건 다 실수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50%는 일단은 네. 쟁기차게 들어간 거네요. 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분이 지금 4년 된 빌라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4년 된 빌라는 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새 걸 샀는데 이게 허물고 아파트를 질 수 있습니까? 네. 이건 노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새 거 사면 안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되게 낡은 걸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거죠. 아, 이게 예.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자꾸 오래된 것만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투자가 근데 많게. 이렇게 이 지역이 요만큼이 재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요. 네. 예를 들어 이게 우리가 뭐 보통 노후도는 67% 정도를 보는 네. 거거든요. 오래된 네. 게 67%가 있고 네. 깨끗한 게 33%라고 있으면 이게 이 안에 다 뒤섞여 있잖아요. 새 네, 것과 그렇죠, 한 것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율 여건만 새 거 33%, 노후된 거 67%면 이거 다 밀어버립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아파트들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33%를 사는 게 좋겠네요. 새 거. 아, 그러면 내가 왜 굳이 오래된 거 갖고 노후도를 내가 왜 지켜야 되냐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네, 나는 일단은 새가 그래 투자금도 적어질 거 아니에요. 네. 전세값도 높고. 맞습니다. 이 부분 우리 구독자분들 좀 오해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신분이 일단은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그렇죠. 또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됐을 때 가치를 판단해 놓으신다고 한다면 네. 걱정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 유튜브에서 안 될 경우에 빌라 값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해드리니까 그렇죠. 이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 주셔가지고 계속 보시면은 그런 거 금방 배웁니다. 맞아요. 그죠? 좋아요 해야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머릿속에. 자, 저희는 여기서 그만 물러가도록 하고 다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